안녕하세요. 원광대 삼본병원 가정학과 서유빈입니다.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제, 비만은 도대체 왜 생길까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함께 하시는 비만 전문가 두 분 교수님 소개 말씀 부탁드립니다. 네, 저는 가톨릭 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가정의학과의 김선현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노원을지대학교 병원 가정의학과의 한건희입니다. 비만은 이제 도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? 사실 우리가 생각해보면 간단할 것 같잖아요. 섭취한 에너지가 소비되는 에너지보다 많을 때 비만이 생긴다라고 많이들 설명을 하는데 그렇게 단순한 문제일까요? 왜 생길까요? 많이 먹고 적게 운동한다. 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거 말고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관여하는 것 같아요. 저희가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호르몬, 유전,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런 에너지 밸런스의 변화, 또 저희가 다 알진 못하지만 잠자는 거, 생활 습관이나 이런 규칙적인 시간에 우리가 움직여지는 거, 그런 것들도 다 관여를 하는 것 같고, 또 뭐가 있을까요? 그 비만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제가 이제 그 영국에서 발표한 그림을 하나 본 적이 있었습니다. 그게 이제 비만 지도라는 거였는데 그거를 크게 네 구획으로 나눴더라고요. 환자층 요인이 될 수 있는 생물학적 요인이라든가 아니면 또 한 구는 이제 정신학적 요인, 사이콜로직한 그런 부분이라든가. 근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복잡하게 연관이 돼가지고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걸 저희가 다 막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특히나 이제 더 막기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그 지도에는 그 미디어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 요즘 먹방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? 그런 거를 먹는 거라든가 아니면은 아주 맛있게 콜라를 마시는 광고라든가 이런 것도 다 포함시켜놨기 때문에 원인을 딱히 왜 생기냐 라고 하게 되면은 생물학적으로는 당연히 그 출입이라고 해야 되나요? 수입과 지출의 균형이 맞지 않아서라고 할 수 있지만 근데 하지만 이제 그게 실제적으로 원인이 뭐라고 하기 너무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는. 그래서 단순히 이제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면 될 것 같은데 그걸로만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 그렇게 비만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너무 복잡하고 또 그 요인들끼리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체중 감량을 시도를 하려고 했었을 때 감량되는 과정에서도 그런 요인들의 변화가 있고 우리 몸도 거기에 따라서 계속해서 변화되고 이런 문제들도 있을 것 같아요. 그쵸. 에너지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하다고들 하는데 에너지 밸런스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은 기초대사량일 수 있을 것 같아요. 기초대사량은 젊으면 젊을수록 높습니다. 그리고 또 근육이 많으면 많을수록 높습니다. 그래서 근육에서 열을 많이 내고 에너지를 많이 쓰기 때문에 근육이 많은 사람은 근육이 적은 사람보다 밥을 많이 먹어도 그리고 만약에 그 사람이 나이가 더 어리다면 살은 덜 찌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. 저 같은 경우도 약간 근육형이고 어릴 때는 진짜 많이 먹었거든요. 근데 사람들이 내가 많이 먹는다는 걸 그렇게 못 믿을 정도로 많이 먹었는데도 별로 살이 안 쪘었는데 나이가 점차 들어가다 보니까 기초대사량이 떨어지는 걸 제가 느껴요. 옛날같이 먹으면 정말 어마어마한 비만이 됐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니까 근육도 좀 줄잖아요. 그래서 그런 것들도 굉장히 기초대사량에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체격이 큰 사람들은 그러니까 기초대사량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내 몸을 움직이는데 드는 에너지가 많이 드는 게 기초대사량이거든요. 그래서 비만하고 체중이 많이 나가면 내가 그 몸을 쥐고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 대사량이 더 많아요. 그래서 체질량 지수 재보고 이렇게 인바디 해보면 비만인 사람들은 기초대사량 그 에너지가 높아요. 그 무거운 몸을 끌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.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살찌는 데도 관여를 많이 하기도 하고 그리고 아무래도 적게 움직이면 활동량이 줄어들고 에너지가 소비가 덜 되니까 그것들이 다 축적이 되겠죠. 그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죠. 기초대사량이 사실 이제 큰 부분은 체질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맞아요. 기초대사량 쓰는 기관을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심장, 뇌, 간, 콩팥 이런 데서 에너지를
많이 한 60, 70% 정도 쓰고 나머지 이제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제 제지방량, 근육량이잖아요. 그래서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 주셨었는데 우리가 좀 바꿀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기초 대사량이 나는 그냥 이렇게 타고났으니까 대사량 낮은 사람으로 끝 이게 아니고 운동을 통해서 충분한 단백질 섭취를 통해서 근육량을 늘리고 지방량을 줄이게 되면은 훨씬 더 대사적으로 유리하고 나는 살을 잘 더 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가 출발점이 되어서 바꿔나갈 수 있다.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 그리고 또 살찌는 원인이 또 뭐가 있을까요? 요즘에는 이제 나의 가족들은 다 뚱뚱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도 뚱뚱할 수밖에 없어. 나도 비만할 수밖에 없어.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유전적인 소인이 이제 그렇게 크다고 생각을 하시나요? 아, 유전적인 소인이요. 유전적인 소인은 없다고는 말할 수 없죠. 사실 없다고는 말할 수는 없는데 얼마 전에 굉장히 재밌는 연구가 하나 나왔습니다. 영국에서 발표된 연구인데 한 40만 명 정도를 대상으로 했거든요.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. 그런데 제가 우연히 진짜 우연히 읽었는데 그 40만 명을 대상으로 건강하면서 유전적 소인이 없으면서 생활 습관도 괜찮은 사람, 그 다음에 이제 뭐 건강하지 않고 이렇게 유전적 요인이 있으면서 생활 습관이 뭐 나쁜 사람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해서 했는데요. 결론적으로는 유전적 요인이 순수하게 유전적 요인만 따지고 보면은 비만의 발생률을 한 2.6배 정도 올리더라고요. 적지 않네요. 2.1배 올립니다. 근데 문제는 유전적 소인이 없는데 생활 습관이 안 좋은 사람이 2.6배 올라갑니다. 그러니까 결국에는 유전적 요인이 있다 하더라도 건강하게 생활 습관을 늘 유지를 해야지 비만이 안 생긴다는 얘기가 됐거든요. 그래서 그 유전적 요인도 정말 당연히 올리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 습관을 잘 유지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갑자기 하게 되는 그런 걸 봤습니다. 유전적 요인, 저는 이제 그래서 최근에 생각했던 거는 전 사실 이제 유전자 연구 이런 것도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좀 뒤져봤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유전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. 근데 그 연구를 보고 또 갈대같이 마음이 좀 흔들리는 와중인데 그 교수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, 혹시? 그러니까 뭐 유전자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생활 습관이 안 좋으면 당연히 비만의 확률이 높아질 건데 생활 습관이 괜찮은 사람들이 유전자를 갖고 있다고 하면 그 사람들도 아까 두 배 정도 높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는 선배님 생각이 나는데 한 굉장히 20년 전 이전에 그 선배님이랑 같이 이렇게 봤으니까 근데 그 선배님의 와이프가 굉장히 날씬하고 예뻤거든요. 근데 그 선배님이 그 모습에 반해서 결혼을 했는데 이제 중년이 되니까 그 선생님 많이 먹지도 않아요. 그 와이프 사모님도 간호사 선생님이신데 어느 순간 이렇게 된 거예요. 그거를 이제 저거 보고 오랜만에 뵈서 조금 놀란 표정을 지었더니 그 선생님이 이거 장모님을 내가 미리 한번 뵙고 이게 유전이라는 걸 알았어야 됐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젊을 때 모습만 보지 말고 그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얼마나 체격이 좋아질는지 보려면 그 장모님을 봐야 돼.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렇구나. 유전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선생님 생각은 또 그 논문에서는 또 그래도 생활 습관이 조금 더 중요하다라고 돼 있긴 하네요. 바꿀 수 없는 거라고 하면 생활 습관에 조금 더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 건 맞을 것 같아요. 바꿀 수 없으니까 유전자를 우리가. 오히려 이제 유전적으로 내가 그런 소인이 가족력이 좀 있고 소인이 있는 것 같다라고 하다면은 조금 더 내가 내 몸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잘 관리할 수 있는 이제 강력한 동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. 그렇네요. 유전자 검사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전 해봤어요. 해보셨습니까? 그 옛날에 무슨 임상시험 이렇게 서울대 선생님이 뭐 한번 그 임상시험자로 참여를 하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정말 온갖 유전자가 다 나오더라고요. 야식을 좋아할 유전자, 그런 게 있습니까? 단맛을 좋아하는 유전자, 뭐 아니면 근육형 유전자, 운동을 하는데도 뭐 지구력이 좋은 유전자 이런 게 다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근데 나는 간식을 안 좋아한다고 생각했는데 간식에 취약한 유전자가 내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거는 틀린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도 뭔가 준비하다 보면 이렇게 먹다 보면 진짜 끊임없이 먹을 때가 있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건 좀 조심해야 되겠다. 선생님 그러면 선생님 지금 이렇게 건강 유지하고 이렇게 하시는 비결은 뭐예요? 그런 유전자 잔뜩 많다고 칭찬을 내가 어떻게 유지를 하셨습니까? 지금
지금 되게 날씬하신데 네. 그 비결을 이야기 좀 해주세요. 그쵸. 근데 그런 유전자가 있다고 그게 다 발현이 돼서 막 그 유전자가 막 활동을 저한테 하는 건 아니거든요. 그런 유전자가 발현되지 않게 하는 비밀을 알면 좋긴 하겠죠.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먹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. 먹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래도 먹는 거에 비해서는 그나마 살이 덜 찌는 이유가 간식을 별로 안 먹고요. 그리고 단 걸 별로 안 먹어요. 단맛이 별로 어릴 때부터 습관이 안 들어서 단맛을 별로 안 좋아해요. 그리고 제가 약간 근육형인데 운동을 굉장히 잘해요. 그리고 좋아해요. 야외에서 하는 운동을. 그러니까 좀 과격한 운동을 많이 하는 것도 도움이 됐던 거는 같아요. 지금 물론 안 하지만 그래서 간식 안 하고 그리고 항상 규칙적으로 먹는 거 그리고 과식 안 하는 거. 아 이거 너무 제 부럽습니다, 교수님. 다 해당되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. 모범적인 예술. 그러니까요. 이렇게 살아야 된다. 유전적 소인이랑 상관없이 이렇게 살면 된다. 지금 많이 망가졌습니다. 음,